그래서 오늘 레슬톡투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첫 번째 주제로 NXT에 공식 데뷔한 스테파니 바케르 정보,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주 스맥다운에서 지켜볼 점, 그리고 세 번째 덜하게 합류하면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해서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NXT에 공식 데뷔한 스테파니 바케르 정보, 1993년생으로 만 31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칠레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복수 국적으로 멕시코 국적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키는 1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편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오늘 NXT 이렇게 데뷔하기 전에 멕시코랑 일본 단체에서 주로 활동했고, 주된 단체는 멕시코 그 단체인 것 같아요. 멕시코 안에 있는 단체. 그리고 영어 능력은 그렇게 좋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어 쓸 일이 많지는 않았죠. 저 선수가 이제 커리어 동안에 영어 쓸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 능력은 부족한 것 같고요. 되게 좋은 선수더라고요. 제가 이제 경기를 좀 찾아봤는데 기술들도 되게 잘 쓰고, 슈플렉스도 그 점원 슈플렉스도 쓰고, 그리고 크로스페이스 이것도 이렇게 얼굴 이렇게 당기는 거, 브라이언 다니엘슨이 쓰는 거, 그것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기술 시전도 잘하고, 여러모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 걸리는 거는 앞에 말한 대로 영어를 못한다는 거. 영어 능력이 제일 문제야. 해서 오늘 NXT에 어떤 식으로 등장을 했냐? 먼저 록센 페레즈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 워크를 하는데 코라 제이드가 나와서 이제 둘이 뭔가 우리가 친구였다가 싸웠지만 뭐 약간 서로 이제 좀 다시 친해질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딱 나왔고, 거기에서 줄리아가 딱 등장을 했고, 그리고 줄리아가 자기 친구를 소개한다고 하면서 스테파니 바케르를 딱 소개하면서 바케르와 같이 저렇게 록센 페레즈와 코라 제이드를 내쫓았는데, 일단은 2대2 대립 구도로 갈 것 같고, 이게 제가 그냥 예상을 해봤을 때는 코라 제이드가 결국엔 록센을 또 배신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줄리아랑 스테파니 바케르는 이제 오직 챔피언을 바라보는, 물론 이제 잠깐 팀을 할 때도 있겠지만 이제 NXT 위미스 챔피언을 노리는 그런 전개로 갈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나중에 록센이 저 3명의 선수 중에 한 명한테 챔피언을 내어주고, 그리고 이제 저 3명이 경기를 했을 때 어떤 경기가 나올지, 아무래도 코라 제이드가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일단 줄리아랑 바케르는 어느 정도 경기 능력도 있고, 그리고 이 저 두 선수가 지금 오늘은 이제 친구로 나왔지만 사실 라이벌 관계라고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 선수가 이제 저 선수들끼리 이제 경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 둘의 경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저기에 코라 제이드까지 은근슬쩍 싹 끼려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코라 제이드가 좀 잘 받쳐줘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선수로, 또 다른 실력파 선수로 호주 출신인 델타 선수가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모가 오늘 나오기도 했고, 아마 NXT 할로윈 해벅 거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아무튼 좀 위미스 디비전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제 멕시코 단체에서 잘하는 선수, 일본에서 잘하는 선수, 이런 선수들을 NXT에 좀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NXT에 딱 들여놓고, 일단 경기는 되니까, 마이크 웍은 안 돼도. 그래서 NXT에서 이제 뭐 영어 능력이랑 WWE 적응하는 시간, 이런 거를 이제 NXT에서 쫙 보내고 메인 쇼에 딱 보내서 좀 트리플 H가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측을 해봤을 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번 주 스맥다운에서 지켜볼 점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스맥다운 지켜봐야 할 점들이 많죠. 그게 뭐 좋은 점도 있고, 그러니까 기대되는 점도 있고, 걱정되는 점도 있고, 뭐 여러모로 해서 첫 번째로 AJ 스타일스의 부상 여부와, 그리고 부상 정도, 만약에 이제 부상이라면은 어느 정도의 부상인지,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니갈디스가 얘기를 해줄 거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 뉴스로 봤을 때는 AJ 스타일스의 부상이 진짜라는 소식이 있고 해서 좀 그거에 대한 오피셜한 뉴스가 이번 주 스맥다운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AJ 스타일스가 실제 부상이라면은 AJ가 정말 큰 좌절감을 갖지 않을까.
혹은 이제 진짜 떠나야겠다, 은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이제 AJ 스타일스 부상 여부에 대해서 이번 주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LA 나이트와 카멜로 헤이즈 대립 전개 해서 지난주에 카멜로 헤이즈가 AJ 스타일스와 경기를 해가지고 이제 AJ의 부상으로 인해서 카멜로가 딱 이겼죠. 그러고 나서 이제 LA 나이트랑 US 챔피언십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 전개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여기서 안드라데가 어떻게 개입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거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아 잭스와 티파니 스트래튼의 관계에서 이제 배드블러드에서 둘이 틀어진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티파니 스트래튼이 나이아 잭스 앞에서 쫄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파니가 겁쟁이 캐릭터였다면은 이제 좀 자신있게 한번 부딪혀보자, 이런 스탠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캐싱인 각을 아주 잘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캐싱인이 만약에 크라운 주얼에서 나온다면은 이제 위민스 챔피언들끼리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등장만 해도 아주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티파니 스트래튼이 경기 중에 쓰러진 리브 모건, 나이아 잭스 그 사이에 티파니 스트래튼이 딱 나와가지고 아이씨 캐싱인 어떠하지? 약간 이런 장면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캐싱인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리브 모건 바라보고 나이아를 바라보고 해서 이제 어디에 도전을 할까, 약간 이런 장면이 크라운 주얼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디 로즈 이쪽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케빈 오웬스가 코디 로즈를 공격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케빈 오웬스의 입장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오피셜한 얘기는 아니지만 아마도 KO의 인터뷰나 아니면 세그먼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거기서 케빈 오웬스가 어떤 얘기를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랜디 오튼 형님, 랜디 오튼 원사님은 또 어떠한 스탠스를 보여줄지, 이제 KO 쪽으로 붙을지 코디 로즈 쪽으로 붙을지 그걸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RKO라는 게 있고 또 예전에 레거시라는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랜디 오튼 원사님이 일단은 고민은 해볼 것 같아. 어떤 게 옳은 선택인가, 어떤 게 나의 길인가, 이런 걸 좀 고민하다가 제 예상으로는 KO 쪽으로 가면서 이제 원사님도 이제 악역 쪽으로 턴일을 하지 않을까 싶고, 이제 코디 로즈, 랜디 오튼 각도 잡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 이제 코디 로즈가 되게 난처한 상황에 있고,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스맥다운 여러모로 이제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 주 스맥다운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디 로즈의 위상이 너무 내려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많이 내려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코디 로즈는 너무 착한 것만 가는 것보다 가끔은 카리스마 있게 이제 선역이든 악역이든 챔피언을 건들려고 하는 선수를 제압해야 된다. 로만 레인즈 얘기한 거예요. 더락도 똑같아요. 뭐 더락은 악역이니까 그렇다 치고 로만 레인즈, 지미 우소 같은 선수들 그냥 내버려 두면서 친구처럼 지내면 안 된다. 물론 친구처럼 지낼 것 같아요. 저도 알지만 지금 코디 로즈는 이 위상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는 앞에 경기들을 다 잘했는데도 그런 이 캐릭터, 이런 연출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WWE 제작진들의 문제죠. 시나리오를 그냥 로만 레인즈가 빛나게끔, 로만 레인즈가 더 멋있어 보이게끔 짜고 있어, 사실. 그리고 지금 로만 레인즈가 이거에 대한 이제 각본 권한을 갖고 있다는 뉴스도 있고, 블러드라인 각본, 그런 뉴스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은 그냥 코디 로즈가 뭔가를 해야 된다. 세 번째, 덜하게 합류하면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3가지 해서 이제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져와 봤고, 제가 일단 쭈루루루 얘기를 해볼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최악의 경우를 3가지로 잡은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서바이벌 시리즈 워게임에서 블러드라인 팀 리더로 합류하는 덜악, 그리고 경기에서 패배해서 솔로 스코어를 축출하는 덜악, 그리고 뉴 블러드라인의 리더가 되는 덜악, 그리고 고추목걸이 획득, 그리고 덜악은 로얄럼블 우승을 노린다고 발언, 그리고 이제 로얄럼블 출전을 했는데 로만에 의해서 탈락,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로만이 로얄럼블 우승, 그리고 레슬매니아 41에서 코디 로즈 대 로만 통합 WWE 챔피언십, 여기서 로만 챔피언 되고 레슬매니아 42에서 로만 덜악 각을 잡는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서바이벌 시리즈 워게임 블라팀 리더로 합류하는 덜악, 똑같아요 앞에랑.
근데 여기서 경기를 이기고 나서 코디 로즈에게 당당하게 레슬매니아 도전 의사를 밝히고 로드 투 레슬매니아에서 로만 레인즈가 본인도 도전 의사를 밝히는데 그 경기가 로열 럼블에서 미리 잡힙니다. 그래서 로열 럼블에서 코디 로즈 로만의 통합 WWE 챔피언십을 하는데 여기서 로만이 블러드라인을 신경 쓰다가 패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코디는 방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만의 도전 권한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덜락이 코디 로즈에게 도전 의사를 밝히고 그리고 레슬매니아 41에서 코디 덜락 경기가 잡히면서 경기를 하는데 여기서 충격적이게도 덜락이 미친놈처럼 챔피언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레슬매니아 40에서 챔피언 덜락과 로만의 경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서바이벌 시리즈 워게임이 끝나고 나서 등장하는 덜락. 그리고 코디 로만 팀.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코디 로만 지미 제이 세미 뭐 포레이먼 이런 식으로 이제 팀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디 로만 팀 대 덜락 블러드라인 패투패 이런 식으로 하고 덜락이 솔로시코아의 그 고추먹거리를 강제로 탈취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시코아가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표정 관리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덜락이 그걸 보고 그렇다면 너가 증명을 해봐. 그 고추먹거리를 너가 찰 자격이 있는지 해서 제이코파투랑 경기를 붙여요. 근데 제이코파투가 이깁니다. 그래서 덜락은 솔로시코아를 축출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고추먹거리를 메고 코디 로즈에게 나는 너의 그 통합챔을 가져가야 된다. 나는 이제 이 사모안 민족의 족장으로서 우리 가문의 위엄을 위해 너의 통합챔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한테 도전하겠다 해가지고 도전 의사를 밝히고 그리고 로만 레인즈도 본인이 챔피언 도전할 권리가 있다 하면서 이제 코디 로즈에게 도전을 하겠다. 둘 중에 선택해라 막 했는데 둘 다 붙게 되는. 그래서 그 레슬매니아 40에서 루머로 떴었던 코디 덜락 로만 각이 잡히는 거죠. 해서 이제 저 경기에서 아마 뭐 덜락이나 로만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의 공통점이 뭐냐? 코디 로즈가 레슬매니아 41에서 챔피언십을 뺏길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덜락이 로만 레인즈와 통합 WWE 챔피언을 두고 싸우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한 대로 황소벨트 두고 둘이 싸워라 막 그렇게 제가 그런 걸 호소하긴 했지만 앞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그거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가능성이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냥 현실적인 얘기만 하면은 덜락은 애프터매니아 로 때 코디 로즈 벨트를 어깨에 한번 매봤기 때문에 분명히 도전을 할 거야. 분명히. 그 떡밥을 괜히 던진 게 아닐 거거든요. 해서 본인이 챔피언을 어떻게든 따든 도전하든 아니면 로만 줘서 도전하든 약간 이런 시나리오를 분명히 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누누이 여러 번 매번 얘기하고 있는 이 코디 로즈의 희생 이거는 이번 덜락의 등장으로 저는 거의 이거는 거의 오피셜을 선포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우중충한 얘기긴 하지만 이 코디 로즈가 그렇게 힘들게 끝나지 않은 스토리의 끝맺음을 챔피언으로서 딱 했는데 겨우겨우 챔피언이 됐는데 레슬매니아 40일 너무 위기인 것 같아. 레슬매니아 40일 너무 위기인 것 같고 지금 저 로만의 포스와 그리고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는 로만이 이 블러드라인 각본의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점 그것도 아주 이거는 너무 충격적이죠. 사실 지난번 그 태그팀 레더 매치 그거를 보고 와 이거 통가 형제가 방어하네 스트릿 프로피츠 안 주네 약간 그랬었는데 그 결정을 로만이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로만이 각본 권한 그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있다 막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게 진짜라면은 로만이 지가 챔피언이 되든 덜락한테 챔피언 주고 가져오든 둘 중 하나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본인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코디 로즈를 위한 스토리를 써줄까? 그러니까 좌절감이 드는 거죠. 좋은 시나리오나 좋은 예상, 좀 희망적인 예상을 하고 싶어도 와 이게 좀 힘이 빠지더라고. 이게 지금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코디 로즈는 진짜 지금 이대로라면 뺏길 것 같아. 방어할 것 같은 떡밥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덜락 레슬매니아 이거 잘못 건드리면은 지난번에는 악역으로 턴이라면서 어떻게든 수습이 됐지만 일이 커질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게 큰일인 게 뭐냐면 이 사진에 덜락 있고 로만이 블러드라인 각본 권한이 있다는 거는 요거는 저 통합챔은
그냥 사모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블러드라인 각본만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사실 통합챔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제이우스의 인기도 무서운 게 이 제이우스의 인기를 이용해서 이제 로만 챔피언 만들어주고 통합챔 앞에 제이우소가 위상이 올라간 로에서 커온 제이우소가 도전하는 그림, 그런 그림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아니면 챔피언 덜악 앞에 나타나는 제이우소, 이런 그림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WWE가 아니지, 이 사무한 요쪽 애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다 희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한 파티가 진짜 되고 있고, 이게 가장 큰 문제는 현지에서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제이오스의 인기는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메인챔 도전은 확실해. 월챔이 될지 통합챔이 될지 모르는 거지. 제이오스가 월챔, 그러니까 메인챔에 도전하는 건 확실한데, 와, 그 빌드업도 어떻게 할지 두렵고, 지금 덜하게 등장도 두렵고, 이게 로만 레인즈의 그 장기 집권을 참고 견딘 보람이 없는 그런 진짜 최고조의 좌절감이 드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WWE 이걸 보면은 너무 어두운 거야. 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게 다 너무 어두운 걸. 그러니까 요새 NXT 보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NXT를 봤지만 NXT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WWE의 미래가 너무 밝아. 일단 봤을 때 뭔가 그 미래가 밝다는 느낌이 NXT만 봐도 딱 느껴져요. 저 선수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메인쇼에서 활약하면 어떨까? 와, 나중에 만약에 저 선수가 인기가 많아져서 푸시를 받으면 어떻게 얼마나 활약할까? 약간 이런 거에 기대감이 드는데 당장에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을 보잖아요? 지금 뭐 코디 로만을 덜악 오스틴 느낌으로 키운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캐릭터 말고 두 명의 아이콘, 그런 이미지로 키운다고 하는데 정작 배드블러드 등장씬만 봐도 그게 무슨 두 아이콘이야. 한 명의 아이콘이지. 이제 이 사무한 애들이 스맥다운을 지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절망적이다. 이 사태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힘도 없으니까 맨날 이거에 대해서 불만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여러모로 답답해요. 답답해.